이런 민주당의 저열한 정치 공작은 정말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운 날에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광화문 총사령관 정광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지금 강연을 또 하면서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자 컬링 국가대표인 경기도청 팀이 슈퍼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서울팀 봄계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에 정조준합니다. 이명호 기자 전합니다. 김은지가 던진 빨간 스톤이 정확히 노란 스톤 두 개를 쳐냅니다. 더블 테이크아웃으로 역전한 경기도청은 마지막 엔드에서도 또다시 더블 테이크아웃을 해내며 팀을 꺾고 컬링 슈퍼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리그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한다면 예산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전라도 목포, 순천 그리고 동주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전주에 들려서 어마어마한 구름대처럼 모여왔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강원도의 토요일날 1000만 명이 확실히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를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답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말씀 그대로 헌법이 국가의 최고의 권위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그게 뭐냐, 국민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을 때 언제 발동됐냐, 4.19 혁명 때 국민저항권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정부 구조도 다 바뀌고 내각제로 다 바뀌고, 그래서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이니까 이 국민저항권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정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국민저항권을 집행할 수 있는 단체는요, 광화문밖에 없는 거예요. 광화문밖에.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은 국민저항권을 발동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요, 지금 무슨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헌법재판소 해산을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이만큼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가 지난 토요일날 집회 말고 지난 토요일날 집회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좌파들은 울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여론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두 손 들고 만세. 진짜요? 가는 데마다 내가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대통령일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엄령을 선포를 하겠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게 바로 국민의 의중이요 국민의 뜻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한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절대로 대통령님은 기만 안 입으면 바로 우리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바로 국민혁명 국민저항권으로 대통령을 바로 출근시킬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근데 사실은 내가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해본 것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나를 그러니까 참 난 좀 서성한 점이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담당인 사회수석 이름이 나하고 비슷해. 나는 정광훈이고 정광삼이야. 정광삼. 그런데 이 정광삼 사회수석의 담당이 뭐냐? 첫째 제한국이네, 두 번째 새마을 중앙회, 그리고 또 2부 5도청, 그 다음에 또 전통사물, 이게 이제 담당인데 그 중에 뭐냐? 시민단체 담당이 바로 사회수석이 담당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회수석을 부르면 오기는 잘 와요. 잘 와서 내가 대통령님한테 이 영상을 전달해달라.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사기다, 사기. 이 사기라고 USB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카톡을 해서 이건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수석을 다시 불렀어. 야, 이 개자식아, 너 나한테 춤을 해? 전달하려면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USB로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뭐냐? 결국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잡아내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내가 전달한 USB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통역하는 손나비를 통하여 이건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전달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걸 들었는지 하도 우리가 계속 모든 유튜브를 돌아다니는 신의 안식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이봉규 TV, 그 다음에 또 뭐 고성국 TV 다니면서 계속 들었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들었을 것 같은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한테 호소한 이 호소문을 직접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보안과 전산학 초보의 전문가인 장지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총회 공안에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지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모래군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이뤘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문주, 천도길, 최현옥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조사는 완전 사기 선고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4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은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은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은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은 151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이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시작 지켜드려요. 여기서. 일단은요, 자유통일당 선거에서 빵표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빵표. 강원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요, 거의 다가 자유통일당의 당원이야, 당원. 그런데 빵표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냐? 부산 진구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장학일 목사님이 가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빵표가 나오냐 이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당비를 한 달에 2만원씩 내는, 만원씩 5천원씩 내는 당비를 내는 사람이 39명, 빵표 지역에서. 그러면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는 사람은 다른 당을 찍어요, 자유통일당을 찍어요? 맞죠? 맞죠? 39명이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39명인데, 그래서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목포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포에도 빵표가 나왔어. 목표가 빵표니까 빵표. 자유통일당이 제로야, 제로. 내가 거기서 모인 사람들 물어봤어.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 두 손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는 거야. 그렇게 다 들었는데 목포에도 빵표가 나온 거예요, 빵표가.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완전히 사기고, 대통령께서 이걸 알아들은지 모르시지만은 못 알아듣으면 지금 영상에도 한번 보시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해킹을 가지고 중국이 합력해서 중국의 해킹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난 못 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계속 이어서 영상 들어보세요.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승권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황보승희 의원을, 현역 의원을 한 명을 스카우트해서 우리는 8번을 받았어요. 8번. 선거 기호를.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투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8번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보세요. 7번 있고 8번은 건너뛰고 9번으로 넘어갔어. 조국 신당으로 넘어갔어. 조국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되면 다 무효야, 무효.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사기치냐 말이야. 여러분 이거 영상 보여요? 보이십니까? 아니, 우리 자유통일당은 원래 국회의원을 한 명을 보유한 황보승 의원이기 때문에 8번을 받아. 8번. 근데 이 8번 없잖아요. 8번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이 기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사실 총선에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그 사전 앞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추미애가 당선된 바로 하남이야, 하남. 하남인데 한번 보세요. 색깔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자, 이영 후보가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다 지나갔으니까 내가 지금 공개하는데, 하루는 이영 후보님이 저녁에 나를 찾아왔어요. 국민의힘 정당 이영 후보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1, 2%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지역구 후보를 냈어요. 누구냐? 불깡다고 주옥순을 거기다 투입을 시켰어. 근데 주옥순이가 4%를 갉아먹는다는 거야, 주옥순이가. 그래서 주옥순을 좀 사퇴시켜 달라고 나를 찾아왔어요, 이영 후보가. 그래서 내가 선거법도 위반 안 하려고 주옥순한테 야, 사퇴해. 명령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이영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알아서, 어차피 너는 당선 안 되잖아. 주옥순이 너는 안 되니까 네가 좀 알아서 처신해라 그랬더니, 주옥순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자진 사퇴를 해버렸어. 사퇴해버리니까 주옥순의 표가 4%예요. 4%가 다시 이영 후보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 연설을 했어요. 주옥순 알죠? 엄마 부대 키가 요만하게 생긴 거 불광나무.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세상에 모든 지역에 여기 투표 어디 갔어? 누가 들어갔어? 여기 하남표 빨리 아까 다시 찾아봐. 하남표 빨리 찾아봐. 보세요. 모든 게 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빨간 거야. 다 빨간 건데 한번 표를 한번 봐야 돼. 한번 보셔야 되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요 100%.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다 이영 후보가 이겼는데 감일동 지역 그거 하나만 파란색이야. 그거 하나만. 여기 보여야지. 보세요. 모든 동네 모든 지역은 다 빨간 것은 국민의힘 정당 이영 후보라고 그래. 이영 후보가 다 이긴 거야. 그런데 감일동 파란 거 보여요? 요 지역 하나를 투표를 개봉했더니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거 한 지역이 세상에 전부 다 뭐가 됐냐? 조국 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한 지역 이것이 이겼다고 해서 전체가 이길 수 있냔 말이야. 이 표본은 모르냔 말이야. 그래서 완전 사기라는 거야, 사기.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왜 4월 10일 총선을 사기 선거라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 계속 돌려서 보시면,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본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이 영상을 잘 보세요. 그걸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전선거 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걸 보시면 여러분 아마 다 일어서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지는 말로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바꾸고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공인을 합니다. 공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창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공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공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인지가 버무놓고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항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공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공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도 뚜껑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거 제가 무슨 말을 보냐면 지금 이거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갑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공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선물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의 최상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수리하면서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선거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곁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도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구속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정말로 북한의 해킹 부대가 그리고 중국의 해킹 부대가 우리나라 선거를 가져오는지 국정원에서 7번 중앙선관위에다가 지도서 공격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봤다고 했더니 6번 뚫려서 6번.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국민당원문에서 밝힌 그대로 세상에 저 중앙선관위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요? 1, 2, 3, 4, 5번이야. 이거는 북한한테 같이 가지고 놀려는 이거는 암호 아닙니까? 암호.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찾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빨리 지금이라도 서버를 공개하란 말이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그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 개자식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지금 대통령직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인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확실해요? 지금 국민들이 눈치를 채고 국민들이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 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60%를 이미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 그 서버만 공개하면 이거는 지금 감옥 가 있는 국방부 장관 누구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변호사들한테 뭐라냐면 부정선거 중앙선관위 서버만 공개하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민들이 90%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90%.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좌파애들은요 별능들 갖고 시기를 잡으러 아니 1월 1일 날 윤상현 의원이 여기 오셔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니 목사니까 나는 목사고 그 윤상현 의원님은 집사님밖에 안 되니까 교회 직분을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90도로 인사를 했어. 90도 인사니까 이걸 가지고 좌파 무슨 어느 TV 다 세상에 윤상현이가 정강훈한테 90도로 예천을 했다. 나는요 미국의 사모의원들을 21명 만났어요. 사모의원들이 나를 만나도 예의를 지키느라고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사모의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원들도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건 또 기독교 사회니까 더하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지금 막 유튜브에서 말이야 윤상열이가 정강훈한테 굴러보겠다. 야 이 개 알겠고. 그러니까 이 좌파 이놈들은요 싹 쓸어버려야 돼.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윤석열을 놓칠 수 없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계기는 뭐냐? 4.19 혁명처럼 4.19 때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5.18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 그래. 이번 토요일날 1000만 명이 한자리에 강원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버리면 이건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저는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까 내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또 뜨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화문 총사령관 전두환 목사님께 박수! 전두환은 전부 소리하는 거였는데 진짜 전두환 빨리 들어가. 전두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자여 전광은 당신의 길을 지운다